때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정말 정신없는 시기죠.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내리는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10년 뒤 내 통장 잔고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는다면 어떨까요? 오늘 자료 분석에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같은 나이, 같은 연봉, 심지어 순자산까지 4천만 원으로 똑같이 시작한 두 친구가 있었어요. 그런데 불과 7년 만에 한 명은 자산이 거의 그대로인 반면 다른 한 명은 2억 5천만 원이나 더 불어났습니다. 대체 이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. 이 표 한번 보세요. 33살 두 사람의 출발선은 정확히 같았습니다. 하지만 7년 후인 40살을 보세요. 준혁 씨의 자산은 겨우 500만 원 늘어서 4,500만 원이 된 반면 민수 씨의 자산은 2억 9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. 격차가 무려 2억 4,500만 원.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거대한 격차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5가지 단서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, 시간이라는 착각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40대의 역전 계획까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갈림길로 가보죠.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, 아주 흔한 착각에서 비롯됐습니다. 바로 시간에 대한 착각이죠.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? 아유, 40대 되면 연봉 1억 넘을 텐데 저축은 그때 가서 하면 되지. 마치 미래의 내가 뭐 슈퍼맨이라도 되는 것처럼요. 바로 이 아니란 생각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게 만든 겁니다. 하지만 그 나중은 글쎄요, 오지 않았습니다. 34살에 결혼하면서 3천만 원 썼죠. 이듬해 첫째 태어났죠. 36살엔 전세 대출이 2억 원이 추가돼요. 정신 차리고 보니까 38살. 늘어난 이자랑 육아비 때문에 저축은커녕 빵원이 된 거죠. 알고 보니 30대 후반은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시기였던 겁니다. 두 사람의 선택,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명확하게 갈렸죠. 한 명은 오늘의 즐거움에 투자했고 다른 한 명은 미래의 자유에 투자한 거예요. 30대를 소비의 시대로 보느냐 아니면 투자의 시대로 보느냐, 이 관점의 차이가 7년 뒤의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. 78%. 40대 자산의 무려 78%가 30대 초반, 딱 5년 동안의 저축 습관으로 결정된다는 정말 충격적인 통계예요.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재정적인 승부는 사실상 35에 거의 끝나는 셈이죠. 30대 초반의 저축에 실패하면 30대 중반의 또 다른 거대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. 바로 내 집 마련이라는 달콤하지만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입니다. 이거 정말 많은 30대 부부들이 하는 고민 아닐까요?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고 안정적인 내 집을 살 거냐, 아니면 그냥 전세로 살면서 현금을 쥐고 투자를 할 거냐, 이 선택이 두 사람의 미래를 또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한번 보시죠. 자, 겉으로만 보면 집을 산 수진 씨가 6억 7천만 원, 자산이 훨씬 많아 보이죠. 이긴 것 같아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숫자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. 바로 월 현금 흐름이에요. 수진 씨는 매달 117만 원씩 돈이 나가고 있고 재훈 씨는 반대로 130만 원씩 돈이 들어와요. 자산은 많아 보이는데 매달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내 집 마련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현금 흐름 우선 원칙입니다. 자산이 얼마냐, 그 총액보다 더 중요한 건 매달 내 통장에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그 힘. 이게 장기적인 부를 결정한다는 거죠. 특히 40대에는 이 원칙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면 부부는 세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. 아이는 커가고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많아지는데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한쪽은 아내의 연봉 9천만 원을 포기했어요. 다른 쪽은 4,200만 원을 들여서 육아 도우미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고요. 당장 손실만 보면 4,200만 원을 쓴 쪽이 더 손해인 것 같죠? 하지만 7년 뒤 과연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? 결과는 이렇습니다. 7년 뒤 외벌이를 선택한 동욱 씨의 손자산은 2억 원,
반면에 돈을 써가면서 맞벌이를 지켜낸 민준 씨의 순자산은 5억 원이에요. 와, 단 하나의 선택이 7년 만에 3억 원이라는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. 3.7배. 이게 바로 맞벌이 엔진의 위력입니다. 단순히 소득이 2배가 되는 그런 산술적인 게 아니에요. 한 명의 소득은 생활비로 쓰고 다른 한 명의 소득은 온전히 투자로 돌릴 수 있으니까 자산이 말 그대로 복리로 불어나는 거죠. 자, 이제 부의 격차를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. 바로 커리어 가속 페달을 언제 밟느냐,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거북이처럼 꾸준히 한 회사에 남아서 기다리는 것과 로켓처럼 전략적으로 이직하면서 몸값을 점프시키는 것, 이 두 경로의 차이는 정말 엄청났습니다. 5년 뒤에 보니까요, 로켓을 선택한 쪽이 누적 소득은 2억 5천만 원, 순자산은 무려 3억 5천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.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.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. 당신의 경험과 나이가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몸값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. 그게 바로 30대 후반이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이야기가 조금 암울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. 아, 나는 이미 늦었나 싶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아직 늦지 않았어요. 지금부터는 이미 벌어진 격차를 뒤집을 수 있는 40대의 역전 계획을 알려드릴게요. 자산 격차를 만들었던 4가지 후회의 갈림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나중을 믿었던 시간의 착각, 현금 흐름을 무시한 내 집 마련의 함정, 맞벌이를 포기했던 결정, 그리고 커리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던 안일함. 바로 이 4가지 순간이 10년 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겁니다.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? 이 5단계 역전 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. 1단계, 냉정하게 현실을 진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득을 극대화하고 지출 구조를 뜯어고친 다음 마지막 5단계, 복리 엔진을 다시 돌리는 완벽한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 계획,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. 여기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.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준혁 씨. 그가 40살에 4,500만 원으로 이 전략을 시작했는데요. 8년 만에 순자산 3억 5천만 원이라는 정말 놀라운 반전을 이뤄냈습니다. 자,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지금 당장 5년의 절제와 현명한 선택으로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? 오늘의 이 분석이 그 길을 비추는 좋은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